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일원에는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주말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취업 이민 1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2순위는 소폭 진전했습니다. 가족 이민은 대부분 동결되거나 후퇴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나사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조용한 초음속 항공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북극의 한랭 전선이 남하하면서 미 대부분의 지역에서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뉴욕 일원에는 폭설도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1억 1천만 명이 한파경보 또는 주의보를 받은 상태라며 기록적인 최저기온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몬태나주와 다코타주 전역에서는 섭씨 영하 56도까지, 화씨 영하 69도까지 기온이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로키 산맥과 중부 평원, 미시시피 계곡은 섭씨 영하 34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한파는 이번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고 다음 주까지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약 700일 동안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았던 뉴욕시에도 폭설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주 서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부 대서양과 북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워싱턴 DC에서 보스턴에 이르는 지역에는 약 3인치의 눈이 예상됩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최대 25인치의 눈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북미 프로풋볼, NFL 버팔로 빌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플레이오프 경기가 연기됐습니다. 강력한 한파로 인해 수천 건의 항공편 취소와 연기도 발생했습니다. 플라잇 어웨어에 따르면 주말 동안 미국 내외를 오가는 5,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극 한파가 몰고 온 혹한 속에서도 대선의 열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공화당 대선 주자들은 주요 도시에서 유세를 펼치고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아이오와 코커스가 시작됐습니다. 총 99개 카운티 1,657개 장소에서 진행되는 이번 코커스는 당원들이 후보 대리인의 연설을 듣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첫 경선의 주요 관심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세 속에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고 헤일리 전 주지사와 디센티스 주지사가 각각 20%, 16%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코커스장을 찾아 투표권을 행사할 당원들의 충성도가 승부의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의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 가운데는 88%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 헤일리와 디센티스 지지자 중 매우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9%, 62%로 트럼프 후보보다 낮았습니다. 또 반트럼프 기치로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여온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가 경선 개막 직전 사퇴한 변수가 어느 정도 작용할지도 관건입니다. 크리스티의 표가 헤일리에게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민주당은 2월 3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하는 경선 일정에 집중하고 있고 8월에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공식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주말 미주 한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주요 정치인들도 총출동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토요일 제121주년 미주 한인의 날 및 64주년 뉴욕 한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주제로 개최된 행사에는 커뮤니티 리더와 주요 정치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인 이민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은 앞으로 한인 사회는 과거와 현재와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성장해 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차세대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을 마련하고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the immigration from Korea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and the future growth of our community will be increasingly rely on those with business visa and the children of young Korean Americans. In the change of these circumstances, the leadership of our community should be changed, should be upgraded or diversified, and for that, Kevin is working on. 앤디 김, 그레이스맨 등 연방 하원 의원과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등 지역 주요 정치인들도 총출동해 한인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And so, for 121 years, we decided to make America your home. In 64 years of this organization, your contributions are well known. And we are who we are because you are who you are. And so on behalf of the people of the city of New York, 8.3 million people, I want to give this proclamation and say congratulations to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This is your day, this is your moment, this is your time. Thank you so much. With that being said, I am honored to stand before you as a three-term member of Congress, as a Korean American representing not just my district, but to be able to lift up voices of all of us. So thank you for letting me be a part of this. Thank you and congratulations, Kagni. 이날 행사에서 뉴욕 한인회는 한인 사회에 크게 기여한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갖고 그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차세대상 성은미, 공공서비스상 앤디 김, 커뮤니티 발전상 아브라함 킴, 커뮤니티 활동상 원유봉 씨 등 총 10명이 각 부문별 수상했습니다. 국무부가 2024년 2월에 영주권 문호를 발표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2순위는 소폭 진전했습니다. 가족이민은 대부분 동결되거나 후퇴했습니다. 오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1월 12일 발표한 2024년 2월의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는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취업이민 2순위는 2주 진전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영주권 승인 가능일은 2022년 9월 1일로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 종교이민과 비성직자 부문은 모두 동결되었고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2015년 1월 1일로 2주 후퇴했고 접수 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 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로 3개월 1주 진전되었고 접수 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 밖에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인 4순위 등 나머지 가족 이민 순위들은 동결되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을 오는 3월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양당은 오는 3월 1일과 9일까지 두 단계에 걸쳐 현재 수준의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회는 회계연도 만료 전인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예산에 준해 임시 예산을 처리하고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대립으로 임시 예산마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지난해 보훈과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의 예산을 오는 19일까지 그리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예산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하는 임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1조 5,900억 달러 상한액의 2024 회계연도 세출 예산법에 동의했지만 시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는 합의안에 대해 비판적이고 국경정책 강화를 임시 예산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로 인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상태입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시 예산안이 추가로 처리될 경우 의회는 오는 3월까지 예산 심사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의회 논의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일 남북 관계에 대해 거친 표현을 쏟아내고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단순한 허세가 아닐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38 놀스에 따르면 로버트 칼린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공동 기고문을 통해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칼린 연구원과 해커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1950년 그의 할아버지처럼 전쟁을 한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위험의 수위가 한미일의 일상적 경고를 넘어선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김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고 이것이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세계 무대에서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략적 방향을 전환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런데도 두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며 소규모 도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이런 생각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한미일의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한 전역과 일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50에서 60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전쟁이 발발하면 한미가 승리하더라도 결과는 무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이 나사, 록히드 마틴과 함께 개발한 조용한 초음속 항공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초음속 항공기의 단점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여행에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나사와 록히드 마틴은 지난 10일 캘리포니아 팜데일에서 X-59을 공개하며 시험 비행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펜 멜로이 나사 부행정관은 나사와 X-59 개발팀 전체의 노력과 독창성이 있었기에 이번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항공기는 불과 몇 년 만에 구상에서 현실로 바뀌었고 미래 여행의 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X-59는 음속의 1.4배, 시속 약 1488km로 비행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점입니다. 기존 초음속 여객기의 큰 소음 문제를 해결한 데다가 이 속도라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약 7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X-59는 올해 말 초음속 비행 시험을 할 예정입니다. 나사는 비행 시험을 완료하면 미국 전역 여러 도시 상공에서 비행하며 항공기 소리와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후 이 데이터는 연방항공청과 국제규제기관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록히드 마틴 스컹크 웍스의 존 클락 부사장은 헌신적인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이 이 항공기 개발과 생산에 협력했다고 밝히고 나사와의 협업을 통해 초음속 여행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리는 지하철 위를 질주하는 지하철 서핑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14세 소년이 또 지하철 서핑을 하다 숨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 애비뉴 N역 인근에서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께 14세 소년 알람 레이스가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선로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서핑은 열차 위에 올라타 서핑하듯 묘기를 부리는 행위로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10대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기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서핑 관련 사고 건수는 2021년 206건에서 2022년 928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만 450건의 보고가 있었고 올해에만 최소 5명이 지하철 서핑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는 지하철 서핑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과 협력해 관련 컨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있습니다. 또 경고방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방과 후 시간에는 특별 순찰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사장은 이번 사고를 비극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언급하고 지하철 서핑은 사람을 죽이는 치명적인 게임이라고 강조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과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간 북한이 발사한 다른 탄도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웃 국가의 위협을 초래하고 영내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말하고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우길기를 내건 관광용 인력거가 여전히 뉴욕 시내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며 뉴욕시 당국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SNS를 통해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관광도시 중 하나인 뉴욕에 대형 우길기가 돌아다닌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센트럴파크 사무소에 즉각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이번 항의 메일에서 과거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전면에 내세운 깃발로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뉴욕을 방문 중인 수많은 아시아 관광객에는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행위라며 비난했습니다. 에릭 애담스 시장은 지난주 난민 지원 비용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후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된 만큼 우선 NYPD와 FDNY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치안 및 공공안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NYPD는 4월 폴리스 아카데미 수업을 재개하고 경찰 후보생 6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으며 FDNY는 가장 바쁜 시내 20개 소방서 직원들의 복직을 추진하는 등 치안 및 공공안전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120억 달러로 추정한 난민 지원 비용을 100억 달러로 20억 달러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10일 가사 근로자 권리장전에 서명하면서 뉴저지주는 가사 근로자 권익보호 법안을 마련한 11번째 주가 됐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가사 근로자들이 그동안 2등 시민으로 대우받아왔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브리트니 팀버레이크 주 상원 의원은 법안 발효로 기본권에서 소외됐던 근로자 5만 명이 법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민 30%가 가사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고령화에 따라 그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법안은 즉시 발효되고 근무계약과 임금보호, 휴게시간 등을 보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섭씨 1도, 밤 최저 기온은 22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늦은 밤에는 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